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전 강의에서 이제 스캔F를 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캔F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이제 조건문이라는 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강, 6강이 포함된 소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조건문을 활용을 할 건데 일단 간단하게 이제 실행을 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게 A에 10이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이 끝나요. 화면에 출력되는 건 없습니다. 아직. 자,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지워볼게요. A에게 10이 대입되는 건데 이 부분을 지우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밑에서 어차피 새로운 값이 사용자가 입력한 새로운 숫자가 덮어 씌워질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우셔도 이렇게 선언하는 방법도 있다. 무조건 값을 대입해야만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안에는 아무 값도 안 들어있거나 일반적으로 쓰레기 값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죠.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값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좀 밀어두었던 소스를 또 풀어봅니다. 그래서 풀어보기보다는 요 부분 있죠? 요 주석 앞부분으로 해서 이제 한 문장씩 제가 이렇게 조금씩 이동을 시킬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만 이렇게 가져와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요게 복사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요 딱 세 줄만. 그래서 요 부분 스캔F와 저 값을 이용을 해서 화면에 어떻게 출력되는지 제가 여러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if else 문이 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래밍에서 그 가진 이제 개념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true와 false라는 개념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true는 뭐고 false는 뭘까? 이거는 디지털 신호에서 유래가 된 건데 보통 디지털 신호에서 1은 1과 0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기가 들어왔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반도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이진수에서는 뭐 참가, 거짓 또는 true or fals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입력이 들어왔다, 그렇지 않다 이런 거 부정과 긍정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딱 프로그래밍 이제 하실 때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게 딱딱딱딱 떨어져야 된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if라고 하는 거는 제가 개념적으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if 만약이란 뜻인데 만약 네가 조건이 여기 딱 있어. 조건 악필이라서 죄송합니다. 조건 만약에 네가 조건에 충족된다면 소스 코드를 실행시키고 만약에 네가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여기 소스는 무시하고 넘어가라.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그거지. 만약 당신이 돈이 많다면 당신은 부자로 살 것이다. true. 만약에 당신이 돈이 없다면 당신은 부자로 살 것이다. not true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거지. if 만약에 당신이 가진 은행 계좌의 본인이라면 그러면 당신은 그 계좌에 들어가서 당신의 계좌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또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해커야. 그래서 은행 계좌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당신은 접근 금지입니다. 우리 사실 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로그인 같은 거 할 때도 당신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맞다면 당신은 로그인 성공 아니면 로그인 실패 이렇게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개념에 똑같아요. 그런 작은 개념 중에 하나인데 if는 그래서 이 부분이 if 나는 그냥 if 나 이제 if 사용하겠다 선언 조건 검사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건을 딱 달아줘요. 요 괄호 안에 여기 보시면 A는 10과 같냐 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A는 10과 같습니까? 근데 보시면 좀 독특할 거예요. 이게 보통 수학에서는 A는 10과 같다 이 뜻인데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위에 int A에 뭐뭐는 10 이렇게 하는 거는 값의 대입이잖아요. 값의 대입이기 때문에 그거랑 구분 지어지려고 이렇게 두 개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요거 하나만 있으면 값을 넣어주는 거다 생각해야지 이걸 비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A와 10이 같다면
근데 지금 우리는 A의 암묵값이 없고 사용자한테 받은 상태로 어떤 값을 받은 상태로 그게 10이 맞으면은 화면에 출력해 준다. 아니면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출력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A는 10이 맞습니다 라고 제가 화면에 출력해 주는 건데, 요거 한번 이대로 실행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조건은 A와 10이 같다면 이 코드를 실행시킨다 해요. 잘 보시면 괄호가 열고 닫고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딱 요 부분까지가 이제 그 A, 그러니까 이 조건문이 이제 이 안에 조건이 맞으면 여기 실행시킨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실행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 거지. 이 조건문은 복잡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엄청 소스코드 길어져도 돼요. 저 안에 포함되는 사용자들한테만 뭔가 이렇게 혜택을 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true냐 false냐 이게 남는 거죠. 그러니까 A가 10이 맞다면 true가 되니까 이제 실행시켜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은 현재는 이렇게 떠 있죠. A에다가 제가 값을 입력을 해볼게요. 일단은 99를 입력해 볼까요? 아무것도 안 뜨고 끝나네요. 그 다음에 다시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을 이번에 입력해 볼게요. 10을 입력해 볼게요. 네, 보시면 printf a는 10이 맞습니다 라는 코드가 실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쉽죠? if. 네. 자, 이거는 보통은 100이면 100이 다 이해하는 개념이라, 자, 이제 첫 번째 if의 첫 번째 형태를 봤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면 사실 되게 다양하게 이제 사용을 할 때가 많거든요. 뭐 꼭 이렇게 if 하나만 쓰지도 않고 사실 if를 여러 개 쓸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조건만 다 다른 거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하나만 써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고, 사실 이런 그 비교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A가 10보다 작다면, 또는 A가 10보다 크다면 true가 되고,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는 거고, 크거나 A가 1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A가 10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저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그건 좀 밑에서 한번 설명을 하는 게 맞을까요? 여기서 그냥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요것도 제가 그 소스코드에 지금은 포함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업로드 할 때 그 업로드를 해 놓겠습니다. 같다면, 그 다음에 이게 10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리고 10보다 크거나 같다면, A가 10보다, 이거를 좀 헷갈리게 안 써요. 이렇게 좀 덜 헷갈리게 제가 좀 정리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되신 것 같아도 이제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적어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고. F보다 크거나 같다면, 또는 저 10이 들어있는 영역은 다른 변수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설명해 줘야 되냐, 뭐 이런 거는 노가다인데.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요런 게 있어. 요런 게 있고, 이게 아니고 이거다. 자, 요런 게 있는데 요게 되게 독특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요거 좀 적고,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보시면 이렇게 &&,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건 뭐라고 표현하지? 잠깐만, 나 이게 정확한 이름 모르겠어. 많이 쓰는데
이게 논리연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논리연산이 뭐냐면 이게 수직성 기호? 아무튼 그냥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백스페이스 있죠. 키보드 보면 백스페이스 아래쪽에 이렇게 그냥 누르면 요거 아니면은 보통 이렇게 무슨 달러 이렇게 원 표시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오는데 요거를 시프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백스페이스 아래, 그러니까 엔터키 위에 키보드에 요렇게 요걸 일단 찾으셔야 돼요. 요런 게 이제 논리 연산인데 이게 엔드 연산이에요. 이게 or 연산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제 몸 쌉소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초보자들한테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쌉소리 맞죠? 자, 제가 조건을 여러분들에게 2개 정도를 제가 같이 검사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A가 10이 맞고 그 다음에 A가 5보다 크다면 이라는 조건을 제가 걸어 볼 거예요. 벌써 복잡해지죠. AND라고 하는 거는 보면은 잘 눈치채시는 분들은 눈치채시겠지만 왼쪽 조건이 있어요. A, 제가 만약에 10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A는 10과 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뭐가 남냐? true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산을 해봤더니 아 맞네? 참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5보다 크냐 라고 물어본다면 10이 5보다 크기 때문에 true 오케이죠. 그래서 지금 이쪽도 true로 남죠. 양쪽이 true가 남았을 때 AND 연산이라고 하면은 왼쪽도 참이어야 되고 오른쪽도 true 둘 다 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모든 조건이 참일 때 이 코드는 실행이 됩니다. 밑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생긴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왼쪽은 이제 홍채 인식이고 이쪽은 지문 인식인 거야. 그래서 2개가 참이 됐을 때 실행이 될 때 이런 AND 연산을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OR 연산은 눈치채셨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저는 이제 A에 1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보고 AND 게이트 검사를 해볼게요. 양쪽을 참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10을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하는 순간 A는 10이 맞습니다 라는 이게 제대로 실행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좀 세련된 문장이 없을까? 통과 완료, 로그인 성공 이렇게 해볼까? 로그인 성공. 그럴듯하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A는 10, A가 5보다 크다 이런 부분들이 둘 다 참일 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상황에서 동작하지 않게 한번 해볼게요. 자, 11을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1이면 A는 10과 같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쪽에선 이제 그러니까 이쪽에선 false가 나와요. 즉 거짓이 나와요. 또는 맞지 않다, 부정의 의미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A가 5보다 크죠. A는 11이니까 5보다는 크죠. 그러면 한쪽은 참이잖아요. 그러면은 딱 누르시면 안 나와요. 로그인 성공이라는 표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둘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실행이 되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5월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상태로 둘 중 하나만 성공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보다 큰 6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지만 A는 10이 아니죠. 해보면 로그인 성공이 나옵니다. 둘 중 하나만 성공하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런 식의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다. 그래서 요런 연산이 이제 익숙하지 않으실 수는 있는데 이제 되게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 이제 낫 연산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은근히 이것도 많이 쓰긴 하는데, 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다시 조건 복잡해진 거 다시 지워버리고, 만약에 이런 게 있습니다. A가, 이제 수학에서 여러분들 괄호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코드를, 원하는 연산을 먼저 실행하게 할 때도 괄호를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과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지금 그 if에서 사용하는 이 괄호랑 수학 연산을 위한 괄호는 조금 다른데, 이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A는 10이다. 그러면 A의 입력값이 10이 되어야만 참이잖아요. 근데 이 조건을 한번 괄호로 감싸 주신 다음에, 괄호는 사실은 연산에 상관은 없는데 이 연산의 결과값의 부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이것만 실행이 되면 A가 10이 입력이 됐을 때, 여러분들 10을 입력을 하셨다면 이 부분 true로 남겠죠. 근데 true 부분에 제가 반대로 뒤집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느낌표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되게 독특한 개념인데, A에 10 이렇게 A가 10이 입력됐을 때, A가 10이 입력됐을 때 성공하는 거를 반대로 뒤집고 싶은 거야. 그러면 오히려 A가 10이 입력됐을 때만 실행이 안 되게 하고 싶은 거지. 그럴 때는 이렇게 느낌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연산을 먼저 하겠죠. 괄호 부분을 먼저 실행을 하겠죠. 조건에서 괄호 부분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true가 남으면 그 true 부분을 뒤집어서 결과적으로는 false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럼 if에서 false 부정이 뜨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실행이 안 되죠. 즉 이걸 쉽게 풀이하면 A의 입력값이 10인 경우에만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 상태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되게 이상한 말 하는데 이해하면 별거 아닌데, 처음 해보는 거라. 이제 11을 입력해 볼게요. 로그인 성공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11을 로그인 성공합니다. 어떤 숫자를 입력해도 다 성공하겠지만 유일하게 10을 입력했을 땐 로그인 성공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연산을 사실 이렇게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코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꼭 있어야 하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실 수 있죠. 그냥 A가 10이 아니라면은 표현을 하실 때는 사실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개발자분들은 이렇게 느낌표 연산을 그래 꽤 많이 쓰긴 해요. 저도 기존에 짜놓은 공식에서 조금 귀찮을 때, 이거 부정을 그냥 쉽게 만들고 싶다 할 때 느낌표 쓰긴 하는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사실 저거를 쓸 일이 초반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요 정도가 이제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 딱 좋은 연산들이고, 많이 해요. 많이 하는 연산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익숙해 두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거 강의가 한 강의가 더 길어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7강이라고 합시다. 조건문은 들어가지도 않았어. 조건문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니다, 강의를 쪼개지 말고, 그러면 이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 집중력이 흐트러질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한 강의를 더 쪼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이제 7강까지 가는 걸로 합시다. 아무튼 요 부분도 제가 이제 그 스틱코드 이 게시물 본문에 보시면은 요 부분 있거든요. 이렇게 게시글 본문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소스상에는 이게 들어가면 너무 지저분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걸 올려놔야 되나? 이게 되게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요. 요 부분쯤에 넣어놓던지 아니면 요 부분에 넣어놓던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강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